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 오재세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청탁 입법을 했다. 불법 후원금이 있다. 그거 아닌데. 그 한유총이나 민간 요양시설장 네. 그 사람들 명목으로 후원금이 들어온 건 맞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네, 없습니다. 단톡방에 단체 카톡방에 일종의 이제 쪼개기를 해서 내자라는 뜻이죠. 단체도 다치고 네네. 의원도 다치기 때문에 그런 일 안 합니다. 원장, 행정부장 인건비예요. 월 800에서 1000만 원씩 가져가고 거기다 대서 또 운전사 등록을 해요. 본인이 그럼 국가에서 받는 돈으로다가 300씩도 챙겨가고. 어떤 유치원은 약 100억이 들어간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이용료를 주면 100억에 대해서 뭐 연 5%라 그러면 5억이 되겠지 않습니까? 취등록세나 재산세 같은 거 다 면제받거든요. 네. 임대료의 몇 프로가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원장이 주장하는 돈의 일부분을 면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5선 도전 네.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고멸인사가 소원구 주민 중에 지원자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뭘-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 왜 또 의원님 오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예. 국회 정의당 소속 김종대 의원이 네. 오셔가지고 우리 리얼 토크 한판 네. 아주 그냥 들쑤셔놓고 배꼽 빠졌다는 사람도 있어요. 파안돼서 화려하게 빛내주. 오늘요 더 화려하게 빛내주실 분을 또 특별하게 저희가 모셨거든요. 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 오재세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아니 뭐 한 판에 오고 싶으면 오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지 왜 뭐 할 말씀이 많다 뭐 한 판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어요. 네. 요즘 뭐 혈압이 좀 오르셨다고. 아니요, 지난번 한판에서 예. 제가 아주 그냥 엄청 이렇게 이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좀 나와서 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네. 해서 사전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저 인사를 좀 드리고 아니 뭐 자리에 안 계시다 보니까 아니, 저희가 뭐 이거 이렇게 재미있었어요. 나라님도 없으면 뒤에서 욕하는데. 아니, 사실은 네. 오해도 있고 뭐 진실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아주 잘 오셨고요. 이 자리에서 좀 시원하게 오늘 좀 긁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네.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예. 의원님 보건복지 분야에서 한 10년 넘게 활동하시면서 예. 엄청나게 좋은 입법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뭐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아니 또 직접 오셨다고 시작을 또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일색으로. 아마 수상 우수 의원으로 여러 차례 수상했는데 아마 가장 많이 수상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실 거예요. 아니 오늘 왜 그러세요? 또 시작부터 근데 최근에 이제 칭찬 사립유치원과 모드로. 관련해서 조금 구설수에 많이 오르셔가지고 그 점은 좀 안타깝습니다. 거친 말씀을 질문을 하시려고 미리 좀 베이스를 깔아놓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본격 토크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재세가 말한다. 오해와 진실. 가장 큰 요 부분을 좀 풀어야 되겠다. 오해다. 네. 라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그 부분 먼저 좀 짚어주십시오. 제가 후원금 문제와 이제 입법 발의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후원금을 지난번에 충북에서 제일 많이 거둔 의원이고 네, 또 2억 6천만 원. 2억 6천만 원. 법안 발의도 제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법안 발의를 많이 했는데 이 법안 중에 청탁 입법을 했다. 또 후원금을 많이 거뒀는데 여기에 또 불법 후원금이 있다. 예. 이런 게 있어서 시민단체가 그래서 고소를 했죠. 고발을 했죠. 고발해서 예. 그거 아닌데 절대 아닌데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바로 잡아야겠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후원금이 이제 불법이나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후원금 자체의 전부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지가 뭐 수달이 지났고 여러 달이 지났고 검찰 수사도 좀 예정돼 있잖아요. 고발이 들어왔기 아니요, 때문에. 예정 모르겠어요. 아직 이제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발만 들어있죠. 예. 의원님도 이제 직접 확인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한유총이나 민간 요양시설장 네. 그 사람들 명목으로 후원금이 들어온 건 맞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네,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유총이나 뭐 어디 명목으로 들어오는 게 없어요. 전부 다 개인 이름으로 글쎄, 개인 이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게 누가 보냈는지 몰라요. 아니 그 보건복지 분야 쪽에서 오래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한해총 그 상위 그룹에 있는 그 지도부나 네. 민간 요양시설의 지도부는 대체를 아실 거 아니에요. 보낸 게 없습니다. 네. 그 일일이 혹시 뭐 전화로 확인하시고 그러셨나요? 뭐 여하튼 간에 네. 그런 게 없고 또 더군다나 이제 10만 원씩 보내는 거기 때문에
뭐 보내봐야 몇 사람이 보내봐야 몇십만 원, 뭐 또 2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그 후원금에 그렇게 보내는 후원금 또 계좌로 넣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현금으로 주고받는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불법 후원금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과거에 그 신학용 의원입니까? 인천. 네, 거기서 네, 이제 한유총에서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걸로다가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 정치권에서 사실은 그 협회나 단체에서 후원금을 못 내는 협회나 단체가 개인명으로 내거나 아니면 쪼개기, 액수를 줄여서 쪼개기를 후원하는 것을 거의 뭐 공공연한 사실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그런 일이 없고 단체가 네. 단체 경비를 가지고 개인한테 나눠줘 가지고 냈다 이런 네. 게 쪼개기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럼 단체도 다치고 네, 네. 의원도 다치기 때문에 그런 일 안 합니다. 그럼, 네. 기본적으로 후원금 10만 원씩 내면 세금에서 다 돌려드리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네. 부담이 없어요. 네. 다 세금에서 다 그대로 돌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굳이 뭐 그걸 누가 대신 낸다 뭐 모아가지고 낸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내면 10만 원 내면 10만 원 그대로 돌려받거든요. 돌려받는 게 그렇죠. 연말 알죠. 정산. 의원님 네. 말씀은 본인이 이제 네. 확인을 해봤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의원님께서 알고 있는 없어요. 한유총 없습니다. 관계자나 민간시설 네. 영업자는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씩 내서 자기가 내고 자기가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불법이 있을 수가 없다. 그 H모 일간지에 나온 사항으로 보면 네. 일종의 이제 쪼개기를 해서 내자라는 뜻이죠. 그 단톡방에 단체 카톡방에 이제 독려하는 데에 어쨌든 의원님 그러니까 성함이 그거는-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그거는 어떤 원장은 뭐 임원이었던 분은 300만 원을 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아니, 공개가 그러니까 됐잖아요. 언론에. 자기들끼리 많이 내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협의할 수는 있는데 네, 네.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 사항이 아니거든요. 네, 네. 자기들 단체에서 네. 우리 좀 많이 좀 후원하자 이런 거는 자기들끼리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네. 그걸 뭐 쪼개기인지 뭔지 또는 뭐 누가 냈는지 하는 건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금 불법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시다. 그럼요. 여하튼 충북의 8개 선거구 가운데 8분의 의원님 가운데 후원금이 가장 많이 이렇게 네, 좀 1위에 이제 오르셨는데 네. 어떤 분들께서는 궁금해 하셔요. 아, 네, 네. 일을 열심히 하니까 후원금이 많은 거지. 뭐 이렇게 네, 하시는 네, 네, 고민이랑 네, 네, 보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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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비결이 있는지. 예, 솔직히 그 지난해 보면 후원금이 안 거칩니다. 어떤 분은 막 몇천만 원밖에 안 거치고 어떤 분은 1억밖에 안 거치고 막 이러거든요. 저는 2억 6천 예, 거뒀는데 그만큼 국민들이 이 우리 국회의원에 대한 그런 신뢰나 후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저는 매번 많이 거치거든요. 혹시 저 예. 후원금의 액수가 그 2억. 해당 국회의원의 신뢰도하고 비례한다고? 그럼요. 그러니까 안 거치죠. 그러니까 우리 저 3천 몇백만 원 받은 의원님 계신데. 아니, 그러니까 안 거치니까. 하여튼 그만큼 어려운데도 이렇게 많이 내주신 거는 많은 분들이 내심으로 의정활동 열심히 해라 이렇게 네. 지지하고 있다는 저는 그 표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의원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진짜 예 알겠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많구나. 아니 그 후원금에 관해서 이제 오비락이라고 했듯이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게 하필 그 한유총과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이제 구설이 예. 있으셨을 때 예. 충북에서 일이다 이렇게 오니까 관심을 가진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한유총에 관해서 여쭙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예. 그 기존에 그 같은 당의 박용진 의원, 박용진 네, 3법이라고 네, 소위 네, 발의한 네, 박용진 네, 의원이 네, 방송에 나와서 네. 오재세 의원이 주장하는 건 네. 한유총의 주장과 똑같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국공립은 국가와 자체가 설립한 거예요. 네, 네. 설립하는데 시설이라든지 뭐 땅이라든지 건축이라 이런 게 다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사립은 국가가 하지 않고 개인이 그걸 설치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유치원을 보면 70만 명이 유치원생인데 50만 명이 사립 유치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사람이 17만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40%까지 늘리겠다. 예. 지금은 25%예요. 예. 25%. 그러면 국가에서 만든 유치원은 25%밖에 안 되니까 네. 그거 만드는데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돈을 개인이 들여서 국가보다 3배 많은 개인이 사립 유치원을 만든 겁니다. 네. 국가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될 돈을 개인이 사립 유치원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 개인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개인 돈이 자기가 들어간 그 개인 돈 들어간 사람들이 내가 이 돈이 들어갔는데 그전에는 유치원료를 국민이 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유치원료 속에는 자기가 투자한 거에 대한 몫이 당연히 들어있는 겁니다. 네. 설렁탕 집에 설렁탕 값에 건물 임대료가 들어있죠. 예. 네. 마찬가지예요. 유치원도 교육 사업이지만 교육이라고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네.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국가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유치원도 국가가 하나 개인이 하나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 돈이 들어가는 거지. 첫 번째는 학교 시설을 만드는 데 돈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거를 국가가 안 들인 겁니다. 네. 개인이 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개인이 들인 유치원 설립 비용에 대해서 대가를 줘야지. 네. 네.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서 예. 사립 유치원이 했는데 그 설립한 거에 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 대가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국가는 무슨 소리냐? 네가 그거 교육하겠다고 그랬지. 네가 저 설렁탕집 하겠다고 했냐. 네.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한 대가는 못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뭐라고 했냐? 그럼 우리 유치원 못 하겠습니다. 네. 대가 없이 내 재산이 들어갔는데 대가가 없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정부에서 그거 너 표현 못 한다. 또 이러는 겁니다. 네. 표현하면 고발을 한다. 네. 이게 시비의 본질인데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을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감사를 해보니까 명품백을 사고 뭐 돈을 빼돌렸단 말이에요. 부정부패가 있었다 이 네. 얘기거든요. 네. 부정부패가 있는 거는 그거는 부정부패는 하면 안 된다. 네, 네. 그건 맞다 이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박용진 의원이 맞아요. 예, 예. 맞는데 부정부패 한 거와 아까 말한 대로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서 돈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십시오 하는 거는 이 한유총이 맞다 이겁니다. 네. 그런데 정부는 지금 부정부패 한 거는 자기네들이 맞는데 네. 한유총이 얘기한 대가를 달라는 건 못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네. 그거는 저는 구분을 한유총 갖고 얘기가 다른 맞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본질적으로 실물 경제인 출신인 저로서 볼 때 우리 유치원 원장님들께서 공적 사유재산이라는 걸 모르고 출발하진 않았죠, 그죠? 그렇죠. 분명히 공적 사유재산이라는 걸 알고 출발했죠. 공적 사유재산 제가 볼 때는 공적 사유재산이라는 건 사립학교는 개인 재산이지만 사립학교는 학교가 되는 순간 예. 그 재산권을 다 그래서 그렇죠. 나는 그 사회에 기부하거든요. 네, 네. 근데 유치원 원장들은 그런 절차가 없는 거예요. 알죠. 네. 그러니까 그게 공적 사유재산을 말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을 법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공공성. 네, 교육의 아니, 공공성. 공공성이라는 게 예. 법인 재산이라고 하거든요. 네. 사립학교는 그래서 예, 사립 예. 법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유치원은 법인이 아니거든요. 법인화된 데가 있고 이제 아니, 개인화된 그러니까 게 법인이 있죠. 네. 아니거든요. 네, 네.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순수하게 개인 재산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교육부에서는 학교하고 똑같다. 네. 네가 유치원이 학교 아니냐. 학교법에 의해서 유치원이 되거든요. 기능은 학교예요. 그러나 학교 기능을 하지만 개인 재산인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지금 재산이 아니니까. 이제 사유재산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제 실물 경제적 측면에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들었을 때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굉장히 억울하겠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시설 투자했어요. 그럼 시설 사용료를 달라는 격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근데 예를 들어서 정부 공공이 지은 거는 감가상각해서 예를 들어서 장기수선 충당 이런 걸 충당할 필요가 없어요. 나라에서 대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지역별로 보면 20년 이상 된 데들이 많죠. 예. 그럼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수선 충당을 해요. 예. 이런 부분을 안 대주니까 이런 장기수선 충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달라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 근데 폐원하면 그럼 국가가 가져갑니까? 본인들 거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 개인이 원장인 부분은 다 월급을 받죠, 실제. 그런 실제 부분에서 월급이 있죠. 월급 아, 받을 아, 아, 갈 수 예, 예. 있죠. 그러니까요. 폐원하면 사유재산이니까 본인이 가져가니까 그건 좋죠. 근데 폐원하기 전에도 폐원하고 나서 자기 재산 찾아가는 거야 뭐 그 좋은데 예. 폐원하기 전에도 자기 재산에 대해서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제가 근데 아까 자꾸 사유재산을 아니, 말씀하시니까 아니 제가 아까 드리는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 원장이 월급을 받아간다고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예전에 학부형들한테 받았을 때는 그 학부형들한테 받은 유치원료 속에 다 들어있는데. 자기 재산권이 들어있어요. 근데 예. 2012년부터 학부형들한테 안 받고 정부가 주거든요. 근데 지원 받죠. 예. 22만 원 하고 네. 방과후해서 7만 원 하고 해서 네. 29만 원을 받는데 그게 지금 7년째 29만 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유치원료 속에 그런 비용이 들어있었는데 갈수록 비용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 비용이 지금
없어요. 없어졌어. 그러니까 유치원 운영이 자꾸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정부 지원금을 확인을 해보니까 매년 2조 원이 들어가요. 사립 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 유치원당 월 4천. 연으로 따지면 5억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4억 8천 5억 정도. 그 명목이 뭐냐면 원화 한 명당 유아학비로 22만 원 월, 한 명당. 그다음에 방과 후 과정으로 7만 원, 월 7만 원 또 주고 그러니까 20만 거기다 더해서 예. 학급 운영비로다가 매달 25만 원 주고 교원 처우 개선비라는 명목으로 50만 원 더 주고 교재 교육비로 월 10만 원을 더 줘요. 예. 월 4천, 1년에 5억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 그러니까 빡빡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맞는데 그 돈이 유치원에서 볼 때는 자꾸 그 몫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재 운영비는 교재 사는 데 들어가죠. 또 교사 처우개선비는 그 교사한테 직접 교사한테 통장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유치원료가 22만 원인데 7년 전에도 22만 원, 지금도 22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빵빵 잘 지원을 받는 것 그러니까 같지만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비가 22만 원, 부족하다. 22만 원 받아서 그때 2012년에는 뭐 4천만 원 예를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뭐 자기 월급에다 조금 남는 게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모자란다는 거예요. 아니죠, 의원님. 예. 지출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지원금 중에서 인건비예요. 지출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원장, 행정부장 인건비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월 1,000만 원씩을 책정을 보통 아니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건물주들이 아니. 본인이 원장을 하거나 원장 자격이 없으면 행정부장을 해서 월 800에서 1,000만 원씩 가져가고 거기다 대서 또 운전사 등록을 해요. 본인이? 그래서 국가에서 받는 돈으로다가 300씩 또 챙겨가고 월 1,000만 원 이상씩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건 투자 수익이라는 거지 사실은. 사실은 임대료를 안 낸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원장들 시설 설립자들이 이미 그 돈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임대료를. 있다. 그런데 예. 이제 유치원의 규모에 따라서 틀린데 어떤 유치원은 약 100억이 들어간 유치원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 그 100억이 들어갔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이용료를 주면 100억에 대해서 뭐 연 5%라 그러면 5억이 되겠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원장이 5억을 연봉을 받아야 맞아요. 근데 5억 연봉을 안 주거든요. 한 달에 예, 5천만 원씩 예. 원장한테 월급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월급 운전사 등록하고 뭐 하고 해도 뭐 1,000만 원을 받을지 2천만 원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예. 예를 들어서 100억 받은 사람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수입과 지출을 놓고 그러면 원장이 설립자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냐? 예. 그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그건 유치원마다 다 틀리겠지 그렇겠죠.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겠죠. 그거를 가지고 따지는 거는 정부가 하고 유치원 원장하고 서로 계산해 보면 될 일이거든요. 네. 그죠? 이건 뭐 우리가 말로 네.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예. 아까 이게 사유재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유치원 사립예산, 시작부터 사유재산이지만 우리 신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공공용 사유재산처럼 시작이 돼요. 네. 예를 취등록세나 재산세 같은 거 다 면제받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도 안 내고 근로소득세를 내요. 이럴 때는 본인들은 우리 국가 일을 대신하는 교육기관이라고 주장을 하고. 하다가 네. 분리할 때는 우리 자영업자야라고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좀 않는다는 다르다. 주장이고 아이고, 그다음에 또 그- 하나 문제는 뭐냐면 예. 또 하나 문제는 내가 건물주인데 내가 장사를 하면 임대료 안 내요. 사실은 이 분들은 본인들이 사실은 영업을 소득세로다가 영업을 한 거예요. 본인들이 알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책정을 해놓은 급여로 영업을 한 거죠. 요 그렇기 부분에 때문에 대한 임대료를 답변만 낼 좀 필요가 여쭤볼게요. 없는 아니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치킨집에서 임대료를 받느냐 그러는데 닭 그 치킨 값에 들어있거든요. 값에 그러면 유치원료에 그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있다는 게 사립유치원 원장들 얘기고 네. 그다음에 세금 뭐 이래가지고 이제 면제한다는데 임대료가 많습니까? 세금이 많습니까? 임대료보다 세금이 더 많은 세금이 있습니까? 임대료의 몇 프로가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원장이 주장하는 돈의 일부분을 면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의원님께서 세금, 소득세, 뭐 사업소득세 이런 거 받는데, 세금이라는 거야. 자기가 얻은 소득에 대해서 10%, 20%, 30% 내는 거지. 예. 소득이 100%인데 세금이 120% 내는 세금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예. 세금 면제했다고 그러는데, 세금 걷고 돈을 주는 게 그러니까 맞지.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자꾸 이제 지금 치킨집, 설렁탕집, 심지어 엊그제 간부가 짜장면집까지 나왔는데 치킨집, 설렁탕집, 짜장면집 하면 안 망합니까? 다 성공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망하죠. 그래서 그거를 교육이라는 영역으로 들어와서 공공성을 가미해서 아니. 어느 정도 갈 수 있고 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가 이제 그런 작동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자꾸 아니, 완전 사유재산과 같이 비유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그 논의는 이제 끝내고 네, 끝내고
이제는 그 유치원에서 우리 못하겠다,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누가 우리가 볼 때 자기가 이익이 있는데 표현하겠다 이러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네. 표현하면 손해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표현하겠다는 건 더 큰 손해가 나오니까 조그만 손해를 내가 감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주장해봐야 결론은 뭐냐면 유치원이 표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론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주장한다고 뭐 표현할 사람이 안 하고 안 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표현하겠다. 네. 손해가 나니까 계속 더 손해가 계속 누적되니까 빨리 그만두고 그야말로 그 건물이라도 회수해가지고 다른 거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노인 요양기관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복지를 국가가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신 국가가 상황에서. 그 지금 25%밖에 유치원을 못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75%의 유치원을 만들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예. 유치원 하나 하는데 예. 몇 천억씩, 몇십억씩 들어가잖아요. 그 돈을 정부가 안 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 예. 줘야죠. 이 부분은 이제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이 예. 어떤 상황인 거를 시청자분들께서도 충분하게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새마을금고 관련된 부분도 잠깐 좀 언급을 좀 해보시죠. 안 그래도 이제 3년임 해도 9년인데 그걸 뭐 물론 상임이냐 이제 비상임이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연임을 없애는 걸로 지금 발의를 하셔서 굉장히 비판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배경이 어떻게 되시는지. 네, 저도 그거 발의할 때 이걸 발의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런 고민도 했는데 농협하고 네. 신협에서 이미 네. 비상근 그러니까 출퇴근하지 않는. 매일 근무하지 않고 그 책임도 없고 또 월급도 다 안 주고 그야말로 비상근이니까 뭐 약간에만 그 사례금만 주고 전적인 전액을 안 주고 요렇게 이제 비상으로 바뀌는 걸로 해달라고 그래서 일단 제가 법안은 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의원님 통과가. 지금 말씀 중에서 예. 네, 네. 그쪽에서 네. 새마을금고 쪽에서도 우리도 바꿔달라는 식으로 요청을 했다는데 이게 나쁜 효과는 분명히 의원님도 네, 하실 네, 거예요. 아까 네, 주저주저 네, 하셨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네, 좋은 효과는 뭔가요? 아니, 그러니까 좋은 하나만 효과- 얘기해 주시죠. 좋은, 뭐가 좋은 효과? 좋은 효과는 없죠. 비상근으로 남으니까. 그냥 네. 용돈 근데 받으면 말씀 있다는 좀 거. 들어봐요. 가만히 좀 근데 계셔보시고. 그게 이제 신협도 그렇고 농협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네, 네. 그쪽에서도 있는 제도다. 아니 좋은 효과라는 건 없잖아요. 의원님 아니, 아시잖아요. 저는 딱 생각나는 게 없어. 좋은 효과라는 게 지금. 저는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제도가 비상근이니까 비상근으로 물러앉아서 말하자면 이렇게 근데 어드바이스 하는 정도로 결정적으로 남는 그 거는 농협 신협과 또 좋겠다. 다른 점이 또 이제 있는데. 그 새마을금고가 이 고객 관리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사장 한 사람이 좀 노하우가 있으시겠죠. 물러나서 네.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역할이 있을 수 그렇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장기 볼수 집권한 사람한테는 좋은 거네요. 그 사람들 노후 설계해 준 거네. 그쵸? 근데 아니, 근데 결정적으로 농협이나 신협은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잖아요. 새마을금고는 행자부의 그 특별법인으로 돼 있어서 직접적인 일반 감사를 금융감독원이 그래서 관리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금 새마을금고에 현직에 있는 분들도 많은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전적으로 그걸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네.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가 이제 앞에 남아 있습니다. 이 얘기로 조금 분위기를 전환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선 도전 네.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 예.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요? 네네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그런 역할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준 우리 서울구 유권자님들께 감사드리고 상당히 이제 그런 마음뿐입니다, 사실은. 아, 의원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별 인사가 고별 인사 서울구 주민 중에 지원자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벌써 고별 인사 같은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또 요즘 최근에 이제 세대 교체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죠.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서운한 점도 있으시고 혹시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그 바람의 영향도 혹시 있는 건지도 네네. 네, 세대 교체 바람은 굉장히 자연스럽은 것이고 예. 또 그 바람은 굉장히 세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여기서 주로 불어내고 지원지가 여기요. 지원지가. 예.
아, 그랬어요? 그 바람이었습니까? 예. 그 세대 교체가 잘 되는 것이 그게 발전이죠. 만약에 네. 뭐 사실은 아니고 흥미없이 그냥 제가 재미삼아 좀 하나 여쭤보면은 의원님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의원님을 제외하고 만약에 서원구 이 사람이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하신다고 맨날 그래놓고 혹시 추천을 할 만한 인물이 있거나 우리 최영호 의원님, 최영호 변호사님. 아유 낙점을 가져가세요. 할 말씀이 많으셔서 이렇게 오늘 저 한 판을 또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하고 싶은 말씀들 부족한 부분은 없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갈수록 그 정치가 우리나라 엊그제도 이제 국회에서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가 정치가 가장 뒤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산적한 일과 또 갈등과 대립이 갈수록 심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정치가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정치가 오히려 그거를 더 부추기는 식의 정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순기능을 하고 정치인의 책임, 정치가 또 해야 될 일을 잘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오늘 함께 보내고 계셨는데요. 최영현 변호사님 오늘 끝내기 한 판으로 오 의원님과 함께했던 시간을 좀 정리해 주시기 오늘 바랍니다. 좀 좋은 기회였어요. 뭐 이걸 사립 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사립학교처럼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냐. 저는 뭐 당연히 후자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반대편 주장, 국민들이 다 반대를 하더라도 반대편 주장으로 경청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전 개인적으로 오 의원님께 이영기 시인의 낙화 요 시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 시 구절 중에서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 왜 또 의원님 오늘 근데 정치인한테 가장 힘든 게 가야 할 때를 어렵죠. 선택하기. 현명하게 선택하는 건데 아마 의원님 뭐 다음 총선이나 아니면 2024년 총선이나 언젠가는 은퇴하실 건데 현명하게 언젠가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 떠날 때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줬으면 또 아픈 교수님도 끝내기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청와대 청년위원장 할 때 의원님 찾아뵈면 정말 진지하게 받아주시고 또 도와주려고 노력하시고 정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장 하시면서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강불식 이미 충분히 강하지만 쉬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그런 표상이세요. 정말 존경스러운 선배님이시고 근데 이제 후배들도 많이 그동안 노하우 지혜를 많이 가르쳐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은 좋은 얘기인데 뒷부분은 조금 생각하게 자리도 일로 좀 예, 의원님 두 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답변할 기회를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든지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그런 또 명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주어진 자기의 자리, 자기 직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면 그것이 최고의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또 허락이 되시면 종종 리얼토크 한판이 자리에 오셔서 자리 좀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어떤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토크 한판!